여러분 반갑습니다. 튜토리얼로 배우는 스케치업 모델링 튜토리얼 19번 기숙사 단위실 만들기 튜토리얼로 라이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은 지금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이 2인실 기숙사가 되겠고요. 책상, 침대, 책장, 그리고 옷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은 학습 목표는 소규모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구성 요소에 컷 오프닝이라고 해서 개방부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우리 또 사용을 해서 창문이라든지 출입문을 우리가 면에 삽입했을 때 면에 이제 개방 부분만큼 오프닝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구성 요소의 좌표를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건 삽입점하고 관련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투시도에서 시야 각도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스크탑 버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명령으로는 컷 오프닝, 자, 시야는 필드 오브 뷰, 또 카메라의 위치는 카메라 포지션, 룩 어라운드 둘러보기, 투 포인트 퍼스펙티브 2.2C. 자, 이러한 어떤 기능들, 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했을 대로,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요 리모델링을 하겠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먼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가구 그대로 소품만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인실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4인실로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실 크기를 조금 확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해서 또 공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기숙사 단위실 리모델링 하기라는 프로젝트 15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면은 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명령들은 대부분 다 배웠기 때문에 계속 복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고, 자,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스크탑 버전 2017을 가지고서 메이크 버전인데요. 작업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 2017에 있는 기본 구성 요소만 가지고 우리가 작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모델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한다라면은 좀 번거롭지만은 어쩔 수 없이 스케치업 프리를 활용을 해서 2017 버전으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재질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핀터레스트에서 연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또 괜찮은 그 끊김없는 이런 재질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또 공간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재질 또는 기본 모델을 쓰지 말고 우리가 가능하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3D 웨어하우스 가져와서 또 사용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델링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숙사 같은 경우는 단위실 같은 경우는 저자가 이제 직접 또 저술을 했는 오토캐드 교재에서도 이 평면도 그리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긴 있는데 플러스 되게 되겠죠. 자, 지금 치수가 조금 안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교재에 치수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서 캐드 도면이 있다면은 바로 와서 캐드 도면을 가져와서 이 선들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면 되지만은 캐드 도면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캐드 도면처럼 직접 그릴 필요는 없고 이 치수들을 이용해서 바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그가 없기 때문에 태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에는 바닥, 벽체, 천장, 창호, 가구, 조명 이런 식으로 일단 레이어들을 먼저 만들어서 모델링은 레이어 0번으로 하고 그룹이나 구성 요소 단위로 우리가 묶어줬을 때, 자, 그때
레이어를 부여해서, 태그를 부여해서 분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이어들을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창에 가면은 기본 트레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들, 지금은 그림자를 끈다든지 할 수 있겠죠. 기본 트레이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도우미도 필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어에서 추가 벽체가 제일 바닥, 그리고 일단 먼저 다 추가하겠습니다. 벽체. 자, 그리고 천장, 창호, 가구, 조명.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빠졌을까요? 자, 바닥, 벽체, 천장, 창호, 가구, 조명. 일단 이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작업하면서 또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또 만들었는데 나중에 안 쓰더라, 필요 없다면은 삭제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부터 만들겠고요. 자, 이번 모델링은 벽체 두께를 만들지 않고 내부에서만 우리가 보는 뷰를 생각해서 면으로 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단위로. 그래서 이제 내벽의 면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도 간혹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을 5300에 3400. 5300, 3000,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실 크기가, 요게 중심선이 되겠죠, 중심선. 자, 벽체 두께를 제외한 순수한 바닥의 크기, 자, 5100에 3200으로 직사각형을 작성합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100, 100이 빠지니까, 여기도 100, 100,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그래서 5100에 3200. 자, 렉탱글, 자, 여기서 한글로 했으면은, 다시 영어로 변환시켜줘야 되겠죠. 렉탱글. 원점 부분을 선택해도 되겠죠.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얼마였죠? 자, 5100에 3200. 자, 5100, 3200. 자,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자, 요 정도 크기로 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자, 요 바닥에서 지금 면을 뒤집어서, 면 반전시켜서, 지금 앞면이 실내를 향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모델링 할 때, 외부에서 보는 걸, 면 단위로 모델링 할 때는 외부에서 보는 게 중심이냐, 내부에서 보는 게 메인이냐, 따라서 이제 면의 방향을 반드시 메인 방향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프리 버전에서 2021 버전, 2022 버전에서는 면을 만들면은 이 렉탱글 자체가, 앞면이 위를 향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는데, 2017 버전은 반대. 만들면은 지금처럼 백페이스가 이제 위를 향하고, 이렇게 프론트 페이스가 이제 아랫 방향을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푸시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푸시풀 했을 때는 다 이제 프론트가 외부를 향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나의 매스로 본다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면 단위라면은 얘를 이렇게 면 반전을 시켜서 이 상태로만 쓸 거니까, 그러면은 내부를 향해서 프론트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이제 바닥 단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면에서는 이 현관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숙사 바닥이 플러스 100인데, 모델링 할 때는 이걸 밑으로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현관 부분을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50, 900. 자, 그래서 치수를 본다면 이게 1250이니까 1250, 100을 빼면은 1150, 당연히 900이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1000인데, 그럼 여기 100을 빼고 900, 여기서부터 9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테이프 메저 툴 이용해서 이거부터 하면은 900. 자, 그 다음에 1150. 자, 이쪽에서도 1150. 이 1150에서 탁 한번 멈춰줘야 되는데, 1150.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만 잡고 렉탱글로 면 분할을 해주는 거죠. 면 분할을. 자, 이런 식으로 면 분할해서 나눠주고. 자, 바닥 단차가 100이나 되는데 좀 많이 많죠. 자, 푸시풀 이렇게 100을 내려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나, 뭐 이걸 뭐 100을 올리나, 뭐 결과는 같죠. 자, 그런데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죠. 네. 자, 그리고 면 단위 모델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면만 가지고서 이렇게 단차가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야기가 지금 안내선 삭제는 뭐 지금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풀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2017 버전은 푸시풀이라는 도구가 없고 밀기 끌기입니다. 한글 버전. 영어로는 푸시풀 그대로인데. 자,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싹 가져가 보면은 밀기 끌기 이렇게 나오죠. 밀기 끌기. 자, 푸시풀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선들은 뭐 다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준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룹 만들기 전에 재질 작업을 먼저 했어요. 이 그룹 전체 같은 재질이 아니고 또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만약에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 재질을 그대로 줄 거냐 아니면 재질을 뭐 안 준 것처럼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것도 조절할 수 있어서 면 단위에서 재질 주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드, 플로어, 라이트, 자,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은 2017은 페인트 버킷입니다. 이렇게 가보면은 페인트 통이라고 나오죠. 페인트 버킷이. 자, 재질에서 자, 목재에 자, 옅은색 목재 바닥을 요 면에다 이렇게 주고요. 자, 뭐 당연히 뭐 텍스처 명령을 이용하면은 뭐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뭐 방향을 바꿔준다든지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지금은 뭐 크게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을 주고 자, 이쪽에 현관 바닥. 자, 현관 바닥은 타일에 어, 타일 트래버틴 2인치 짜리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타일. 바로 첫 번째 나오네요. 첫 번째. 자, 이렇게 적용해주고. 뭐 예를 들면 얘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원래 세팅이 뭐 나는 뭐 크기는 괜찮은데 뭐 크기도 그럼 2배 하겠다. 대신에 또 45도 회전시키겠다. 이런 것도 뭐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2배 정도로 아니면 뭐 맞게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45도를 내가 45도를 돌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자, 이것도 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 크니까 조금 이게 해상도가 낮아져서 보기가 별로 좋지 않죠. 자, 일단 뭐 원래대로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재질들을 가져왔을 때 그냥 그대로 쓰지 말고 크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계속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측면에 그 측면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회색 재질, 뭐 재질을 갖다가 뭐 정말 작은 부분 한 부분까지 다 줄 필요는 없어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 그래서 그냥 색상 재질 이용해서 조금 짙은 뭐 M06번 이런 걸 이렇게 주면은 자, 되겠다. 너무 진한데요. 자, 한 단계만 낮추자. 이런 식으로
M05 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재질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이는 부분들은 다 재질을 줬고요. 자, 보이지 않는 이 바닥 부분은 지금 작업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저기 어떤 재질이 보여져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재질을 다 부여하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바닥 레이어로 지금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플 클릭을 해서 그룹. 자, 지금까지는 다 레이어 0번으로 작업을 했고요.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레이어 바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를 이제 조절해서 뭐 가시성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레이어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태그하고는 조금 달라요. 태그는 현재 태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태그를 만들고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벽체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좀 특별한 작업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체는 바닥 크기 그대로 직사각형을 작성하는데 뭐 하나하나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또 바닥하고 천정을 삭제를 해버리면 되니까요. 자, 2400만큼 자, 렉탱글. 자, 지금도 레이어 0번으로 그냥 작업합니다. 레이어 0번으로 그냥 작업하고 자, 푸시풀 2400. 자, 바닥을 전체 선택 다시 해서 면 반전시켜서 안쪽으로 실내 쪽으로 이렇게 전부 방향을 틀어주고 자, 이렇게 지우면 된다는 거죠. 천정 지우고 바닥 지우고 그럼 여기 빈 부분 있죠. 빈 부분 렉탱글로 그려주고 자, 그럼 면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겠죠. 자, 경계가 되는 모서리를 삭제해주면 자, 그러면은 한 면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벽면이다. 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닥에 우리 그 걸레바지라고 이야기하는 바닥 몰딩. 자, 바닥 몰딩 같은 경우에 물론 당연히 실제로 모델링을 해줄 수 있어. 실제로. 자, 실제로 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목재나 아니면 뭐 PVC 같은 걸로도 요즘 뭐 잘 나오고 그 뭡니까? MDF로 보통 많이 만들죠. 이 걸레바지를 이렇게 쭉 둘러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요걸 면 분할해서 그냥 색상으로만 몰딩을 바닥을 걸레바지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일반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사무실 같은 데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자, 기숙사니까 좀 비용 절감을 위해서 페인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 분할할 때 안쪽에서 분할할 수도 있지만은 뭐 밖에서 분할해도 면 자체가 분할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쭉 올라갑니다. 자, 150, 150 했나요? 150 했네요. 150. 자, 150.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이제 그린 방향으로 고정해서 끝까지 가고, 자, 여기서 또 레드 방향 고정해서 끝까지 가고, 쭉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자, 여기도 그린, 레드. 자, 됐죠? 자, 그린.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다 분할해줬다. 이렇게. 그래서 걸레바지 부분, 벽체 부분, 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럼 안쪽에서도 면 분할이 당연히 이게 뭐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겠죠. 자, 그럼 색상 재질은 어두운 회색, 걸레바지 주고, 이제 벽체 쪽에는 이제 벽지 재질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뭐 M05 색이 그대로 선택되어 있으니까 확대해서, 자, 이것도 안쪽에서만 주는 거지, 밖에는 줄 필요가 없다. 안쪽에서만 줍니다. 안쪽에서만. 이렇게 해서, 자,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주고. 그럼 출입구 부분은 안 뚫느냐? 이건 일부러 지금 안 뚫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보통 뭐 이걸 오픈 공간을 만들어 주겠죠. 개구부 만들어 주는데 뭐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구성 요소를 만들고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컴포넌트를 삽입을 딱 하면 자동으로 뚫리게. 예? 자, 이걸 회의실 할 때 우리가 찾아서 오프닝 되는 그 창문 문을 찾아서 직접 해봤잖아. 그죠? 이번 시간에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뚫려져 있으면 안 되죠. 막혀 있어야지 뚫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다 막아 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재질을 적용했고, 자, 이제 벽지 재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좌측 우측에는 우리가 이제 기본 재질 중에서 월페이퍼, 씬 브라운, 뭐 스트라이퍼 이거를 갖다가 한번 적용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섬유 벽지, 카펫 직물 가죽 섬유 벽지에 가면은 여기 있어요. 옅은 갈색 줄무늬 벽지 클릭. 자, 여기서 이제 너무 촘촘하다 생각되니까 요거는 이제 텍스처 위치해서 한번 2배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키워서 자, 이렇게 좀 크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는 또 이 재질 적용하고 또 2배 키울 수는 없으니까 스포이드 자, 여기 샘플 페인트 도구를 이용해서 깔아서 적용하면은 뭐 크기, 위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재질 편집하기 위치에서 방금 이야기한 여기서는 색상을 지금 조절했네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밝게 하고 싶다. 자, 밝게 하고 싶다. 자, 그리고 2배 정도 크기 사이즈를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재질 다시 적용해서 자, 다시 선택하고 다시 적용하면은 원래 촘촘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선택에 여기 모델 안을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 다시 옅은 갈색 줄무늬 벽지가 나오죠. 얘를 편집 들어가는 거예요. 편집 들어가서 뭐 색상 휠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밝기 조절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HLS 뭐 Hue Saturation Lightness 원래는 HSV 해가지고 밸류로 보통 조절 이제 명칭을 주는데 이거는 색상 채도 라이트니스 밝기 뭐 이렇게 되겠죠. 이 명도가 되겠죠. 여기서 얘를 조금 밝게 이렇게 조절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밝아진다는 이렇게. 그래서 너무 허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색을 남기면서 이렇게 조절해 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이 텍스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JPG 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게 457mm로 지금 적용이 됐고요. 내가 아까 이제 직접 우리가 그 그린 핀을 이용해 가지고 스케일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은 아예 여기서 그냥 크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 엔터 하면 이렇게 900mm, 900mm 지금 이게 가로 세로가 여기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금이 되어 있죠. 이걸 꺼버리면은 한쪽만 조절할 수 있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잠금을 해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주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지금 여기가 같이 적용됐네요. 지금 같이 아니다, 같이 아니다. 자, 이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텍스처가 커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선택으로 와서 샘플 페인트로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적용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주면은 일단 되겠고요. 자, 그다음 재질을 우리가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텍스처 파일을 찾는 것도 아주 훌륭한 경쟁력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뭐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핀트레스트에서는 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지금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식물 문양의 밝은 벽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재질 이름을 줬는데 음, 자, 일단 파일을 찾아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그냥 구글에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구글에서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벽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벽지. 그럼 이제 뭐 어떤 브랜드들도 나오고 이미지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벽지들이 쭉 샘플들이 나오는데 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을 우리가 재질로 썼을 때 보통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데 반복했을 때 그 경계가 경계의 선이 느껴지지 않게 연속된 느낌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뭐 중간에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런 이미지들도 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쭉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재질들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이런 재질들이 반복됐을 때 끊어지는 느낌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게 여기 그대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요선이 요선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아마 이렇게 경계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어떤 심이라고 하거든요. 심이고 그게 없으면은 심리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JPG로 이렇게 저장되면은 가장 땡큐 하고요. 요걸 사용했는데요. 저장. 자, 그래서 관련된 나머지 이제 재질들이 또 나오니까 살펴보면은 뭐 이런 재질, 뭐 계속 꽃무늬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들도 반복되는 느낌이 요거는 심이 생기겠네 보니까 지금 딱 봐도 지금 여기서 그림이 잘렸는데 여기는 그림이 없잖아. 그럼 이러면 이제 잘린 느낌, 심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재질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게 반복됐을 때, 여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이쪽에 갔을 때 심이 생기죠, 지금. 여기 끝하고 여기 끝하고 안 맞잖아. 자, 그래서 뭐 포토샵을 잘 쓰면은 이런 걸 갖고 와서 심이 안 생기게 딱 잡아가지고 만들어주면은 뭐 당연히 되겠고요. 그래서 포토샵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아니면은 영어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자, 벽지, 월페이퍼, 텍스처 있네요. 월페이퍼 텍스처까지 들어가고 심리스까지 들어가면 좋겠네요. 지금 뭐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다 뜨니까. 자, 그럼 일단 심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검색했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그래도 믿음이 가는데 딱 보니까 이건 뭐 믿음이 다 깨지네. 없는 심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뭐 특이한 어떤 패턴들의 어떤 벽지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어, 이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을 해볼까요? 이런 것도 심 안 생기면 대박인데 약간은 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이건 스케치업에 있는 게 여기 있네요. 음, 조금 기하학적인 거. 자, 그래서 뭐 시간은 이런 데서 시간을 우리가 조금 낭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칼라로 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검색이 자꾸 바뀌니까 이 찾으면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저장을 해놓고
그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전부. 이것도 심이 생기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딱 심이 생기게 생겼어요. 음, 예전에 쓰던 게 있었는데 또 찾으려고 하면 잘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재밌는데 아마 이건 밑에도 보니까 이게 안 맞죠?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구글에서는 사실 이게 검색이 이 좀 마음에 드는 검색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일단 얘 하나 더 저장해 놓고요. 자,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핀터레스트입니다. 핀터레스트. 자, 핀터레스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 놨고요. 보드에 이제 재질에 들어가면은 뭐 옥심리스 재질뿐만 아니라 다른 재질들도 뭐 벽지도 있고 뭐 석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타일도 있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모아 놓는 게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음? 자, 그렇게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심, 리스, 뭐 월, 페이퍼, 텍스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주면은 뭐 엉뚱하게 나왔네. 이제 나오네요,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검색이 나오고 아무래도 핀터레스트에 있는 재질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재질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뭐 이런 뭐 귀여운 재질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저장, 저장. 자,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학습을 위해서 우리가 교수님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요 설명으로 만들어 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가져왔고 이제 스케치업에서 요 다운받은 이미지들을 폴더를 볼게요. 여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검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2017에서는 프리에서는 그림을 무조건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왔잖아. 물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2017에서도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 해와가지고 재질로 바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정식으로 FM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질에서 자, 여기 이 벽에다 주겠다라고 하면은 자, 재질에서 일단 디폴트로 만들어 줍니다. 디폴트로. 자, 재질을 지금 샘플 재질을 디폴트로 만들어 주고요. 자, 위에 재질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요. 자, 재질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재질 만들기 뭐 대화 상자가 나오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이름을 아까 뭐 했죠? 뭐 식물 문양의 밝은 벽지. 자, 식물 어, 자, 그래서 이름 안 주고 그냥 재질 1, 재질 2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름을 주면은 조금 구분하기 쉬우니까 또 특히 뭐 두 개 쓸 수도 있고 세 개 쓸 수도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일련 번호까지 붙여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일단 색상 부분은 패스해도 됩니다. 우리가 텍스처를 쓸 거기 때문에 물론 이 텍스처의 색상을 조금 변경할 수도 있지만은 자, 텍스처에서 자, 여기 파일 찾기 파일 찾아보기 클릭하면은 돼요. 이거 뭐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요거 파일을 찾으면은 자동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운로드한 위치로 이렇게 찾아가서 자, 찾아가서 자,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체크되고, 이런 파일을 사용했다. 아, 그리고 스케치업의 장점은 이 파일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질을 만들어서 사용하더라도 그 그림 파일을 가져가야 돼요. 그림 파일 없으면은 여기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근데 스케치업은 이게 이제 스케치업 파일 자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 JPG 파일이 없어도 된다. 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지금 이게 100mm인데 아마 이 100mm가 굉장히 촘촘하게 작을 거거든요. 지금 300 정도로 이렇게 일단 크기를 조절했는데 해보고 안 되면 또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00으로 자, 해서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질이 생겼죠. 모델 안에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죠. 자, 딱 봐도 촘촘하죠. 너무 촘촘하죠. 그래서 심은 없는데 너무 촘촘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확대해서 보니까 이 정도면은. 자, 그렇지만은 내가 조금 더 크게 하겠다 라고 하면 아까 300 줬는 거를 600으로 바꾼다든지 변경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600으로 변경했네요. 그러면 다시 편집으로 가서 60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선택으로 와서 600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쪽 재질 안 했는데 이 출입문 쪽도 재질 줍니다. 출입문 쪽도 자, 여기 하고 이 출입문 쪽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색상 톤은 비슷해졌죠. 무늬는 다른데 자, 무늬는 다른데 약간 색상은 조금 비슷한 톤으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자, 우리가 아이소 만들 때 하나의 어떤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재질 있죠? 기본 재질. 지금 재질 적용 안 한 거죠? 안 한 건데 여기에다가 투명 재질을 줄 수 있습니다. 투명 재질을.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좀 팁 중에 팁인데 꼭 이걸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외부에서는 투명하게 내부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실내 작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지금 막혀가 있잖아. 그렇다고 벽을 없앨 수는 없고 벽체를 뭐 오프 시키면 되긴 되는데 벽체를 보면서 이쪽에 벽은 보면 다 보이고 내부 보이면서 밖에서 봤을 때 안이 보이게 안 될까? 네, 방법이 있다. 자, 이건 보는 것만 됩니다. 투명하게 뚫리는 건 아니에요. 자, 투명 재질 하나 만들어줍니다. 뒷면 투명 처리용. 이렇게 재질을 만들게요. 자, 일단 기본 샘플을 만들어주고, 자, 새로운 재질 만들기. 자, 그래서, 이름 뭐라고? 뒷면 투명 처리용. 자, 뒷면, 뭐, 백페이스, 자, 투명 처리용.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뭐, 색상은 뭐 어떤 색상이든 좋은데, 약간 이게 반투명으로 할 수 있거든요. 완전 투명도 되고 반투명도 되는데, 반투명 됐을 때에 뭐 색상이 조금은 이제 나오니까, 자, 거기에 어떤 색을 쓸 것인가. 뭐 색상 휠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은 뭐 한 이 정도? 약간 오렌지?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 이런 쪽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고, 자, 텍스처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명도만 이렇게 조절하는 거. 자, 일단은 투명도 조절 안 하고 그럼 해볼게요. 확인. 자, 뒷면 투명 처리용이라는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투명은 나중에 조절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럼 여기서 요소 정보에서 뒷면에 재질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선택도구로 자, 요 면을 선택하고 자, 이 면을 선택하고 요소 정보에 보면은 자, 이렇게 적용되는 재질이 나와요.
그래서 프론트에는 얘가 들어갔고 백에는 안 들어가 있다 지금. 마찬가지 선택하면은 프론트는 들어갔고 백에 넣고, 선택하면은 프론트에는 들어있고 백에 넣고, 뭐 이쪽에서 찍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뒷면 재질을 여기서 주는 거야. 뭐 여기서 줘도 되는데, 자, 뒷면 재질을 클릭을 해서 내려가 보면은 있죠. 뒷면 처리, 투명 처리용 확인. 그럼 이렇게 바뀌는.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 준다. 자, 뒷면 투명 처리용. 자,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기도 줍시다. 여기도. 어쨌든 뒤에서 봤을 때 얘도 다 안 보여야 되니까 뒷면 투명 처리용을 여기다가 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와 백의 재질을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뒷면 투명 처리용 재질을 편집을 해서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자, 그러면 투명해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투명하게 해보니까, 색상이 좀 그러네? 자, 색상 휠에서 색상이 좀 그러네? 약간 뭐, 이렇게 회색 계열로 간다든지, 여기도 가능하겠죠. 약간 어떤 뭐 색깔 기운을 좀 넣어준다면 이렇게 넣어주고, 자, 그래서 뭔가 재질 있다는 느낌을 주려면 색상 좀 있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회색으로, 흰색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투명도를 더 줄 수도 있고, 완전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 불투명하게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 일단 30 정도 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자체가 면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할 수 없어요. 안쪽에 있는 이 선을 선택하고 싶다. 엣지를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뒷면 투명 처리용 재질을 앞면과 뒷면을 구분해서 재질을 주게 되면 이렇게 반투명한 효과. 예? 자, 돌려볼게요. 궤도 뷰용에서. 자, 그럼 이쪽에서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돌리면 투명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다 보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색깔을 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빼볼까? 자, 확실하게 빼려면은 뭐 HLS 가서 세츄레이션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라이트니스만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자, 라이트니스만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뭐 검정색으로 할까? 이렇게 한 20 정도? 아니면 화이트로 가도 화이트가 낫겠네요. 화이트로 가서 화이트가 되니까 자, 여기서 한 20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마치 면이 없는 것 같아요. 면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앞면 내부를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면 안에 면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하나의 트릭이라 팁이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벽면에다가 앞면과 뒷면을, 앞뒤가 다른 재질을 적용해서 응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이제 천정 몰딩을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을 작업하는데요. 지금 완전 투명으로 좀 변경했네요. 자, 천정은 천장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정에 뭐 몰딩, 천정 몰딩이 있겠죠. 뭐 크라운 몰딩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뭐 걔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자, 일단 벽체 크기만큼, 그 전에,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작업. 자, 선택 도구로, 자, 트리플 클릭을 해서 벽체 부분을 전부 다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레이어, 그룹에서 벽체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부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은, 뭐, 벽체를 끄고, 뭐, 이렇게 가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일단 이건 보는 것만, 투명하게 보는 것만 이렇게 적용을 시켰고요. 자, 일단, 이제 선정을 만들어 주겠다. 렉탱글로, 자, 렉탱글로 선정면을 먼저 덮어주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프론트가 위를 향해 있는데, 당연히 면 반전시켜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다시 만들 거라서, 일단 요건 천정면이 아니고 몰딩 만들기 위해서 일단 밑작업 한 겁니다. 자, 50만큼 옵셋을 시켜준다. 50만큼. 자, F 50.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여기서 만약 예를 들면은, 벽체를 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레이어 0번으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자, 자, 몰딩, 천정 몰딩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지만은, 어, 지금 요 가장자리를 지웁니다. 지금. 여기서 요 가장자리 지워서 여기 몰딩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면 몰딩이 쭉 돌아가는 뭐죠? 경로가 되겠죠. 경로가. 자, 그럼 여기서 라인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 중간에 그렸는데, 그죠?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중간에 그렸잖아요. 여기. 어디쯤 그린 거지? 여기 그렸네요. 여기 중간에 그렸는데 뭐 상관없어요. 어디 그리든. 어차피 돌아가기 거기 때문에 똑같다. 자, 여기서 여기다 그려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50, 블루 방향으로 20, 뭐 50, 20.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끝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경로를 선택하고, 도구, 팔로미, 팔로미 여기 따라가기입니다. 2017에서는 명령어 따라가기. 따라가기. 클릭하면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몰딩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뭐 형태를 이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은 경로를 선택하고 경로를 이렇게 선택했죠. 팔로미 다시 도구 팔로미 클릭하면 또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식으로. 이런 식의 몰딩을 만들어 줄 거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리면 되고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검색입니다. 검색. 네? 검색해서 뭐 몰딩. 자, 몰딩을 검색하면은 자, 이런 몰딩의 형태들이 나오니까 그죠? 이거 요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걸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게 지금 형태 이렇게 지금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겠죠. 이렇게. 이건 코너고 코너가 되고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이거는 바닥인가요? 크라운 몰딩이 이렇게 보통 만들거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이미지들 참고해서 단면을 보고 그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지금은 그냥 뭐 교재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게 한 12
20 전체 내렸으니까, 그죠? 20 전체 내렸으니까, 여기 20, 20, 20. 여기가 10. 자, 확대해서 테이프 메저 툴로 굳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20이 되겠고요. 20. 취소. 그럼 여기 10이 되겠죠? 10. 10만큼 해서, 자, 10만큼. 자, 아크. 음, 아니면은 라인을 이렇게 그려서 분할해주고 아크 이렇게 하니까 좀 파란색이 하늘색이 나왔다는 거는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할 필요가 없었네. 참. 그냥 클릭이네요. 자, 이거 삭제하고 자, 테이프 메저 툴 다시 합시다. 일단 가이드선 먼저 그려서 테이프 메저 툴 또 다시 이것도 10 10 여기 끝에서는 5 5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렉탱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려는 거고요. 이렇게. 자, 여기 아크는 그냥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양이 좀 이상해요. 뭐 이렇게 생긴 게 잘 없는데. 자, 그래서 아크 그릴 때 이렇게 코너 첫 번째 점, 끝점 찍고 이렇게 블록하기. 자, 요게 잘 안 되는 경우에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접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접하는 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아크의 이점호가 기본인데 뭐 여기 다양한 아크 그림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호를 이용하면은 중심부터 그려요. 중심부터. 중심 그리고 시작점 쫙 따라가서 끝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 그리고 중심 찍고 시작점 쫙 들어가서 끝. 뭐 당연히 반대로 그려도 됩니다. 요거는 중심 찍고 시작점 끝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하면은 아크 명령 나오는 거는 2점이라는 2점 기능이에요. 요거 2점호. 2점호가 기본으로 잡히고 2점호는 자, 시작하는 위치, 자, 끝나는 위치. 지금 여기는 더블 클릭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기본인데 잘 안 그려지면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을 그려주면은 면이 분할되겠죠. 면이 분할되고 내가 필요한 면은 얘만 있으면 되니까. 자, 가이드선들 복잡하게 그렸지만은 결국은 그냥 뭐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검색에서 우리가 찾아낸 이런 몰딩의 형태들을 치수까지 쓰면 좋은데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대충. 그래서 대략적인 치수 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자, 얘를 자, 경로를 선택하고 도구 따라가기 팔로미 날려주면은 이렇게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몰딩만 일단 만든 거니까 요 면은 경로는 삭제를 해주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거는 재질 주기도 뭐 하나하나 주기 힘드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만들어서 자, 얘는 천장으로 가야 되겠죠. 천장으로 보내주고 자, 재질 같은 경우는 선택 목재 해서 이렇게 무늬 있는 것보다는 무늬가 잘 안 느껴지는 게 좋아요. 오리지널 체리 목재 이런 거를 주면은 뭐 대략 뭐 이제 목재 같은 느낌이 좀 들겠죠. 이 정도. 그 흰색으로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체리를 쓴 게 도대체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요즘은 이제 뭐 아주 흰색이라든지
이렇게 단순한 컬러로 몰딩을 많이 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그때 원목 쓰기도 했고, 자, 이렇게 체리 목재로 한번, 복고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따라가기 팔로우미로 해서, 그래서 뭐 이 프로필이 뭐 중간에 있던 끝에 있던 뭐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제 끝에 있을 때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중간에 보내가지고도 만들어 보고, 경로하고 분리시켜서도 그려보고, 이런 뭐,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자, 주고, 천장 레이어, 천장 태그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천정면을 만들어 주고요. 당연히 몰딩 바깥입니다. 벽하고 일치해야 돼요. 뭐 간단하게 밝은 색상 재질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 방향을 바꿔서 뒷면 투명 처리용을 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벽체 때문에 그런 거죠. 벽체 때문에. 벽체가 있으면은, 벽체가 지역실을 좀 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돌려가지고 안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 선정 안쪽 면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벽체를 끄면 상관없는데. 자, 그래서 렉탱글로 저건 확대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여기 찍을 수도 있잖아. 자, 이 끝점 확실하게 찍어주고. 자, 확실하게 찍어주고. 자, 지금 여기가 앞면이죠. 자, 요게 안쪽을 향해야 되는데, 자, 색상에서 뭐 밝은 요런 색깔을 갖다가, 이게 낫겠죠? 자, 여기다 줬어요. 주고 나서 면을 바꿔도 되잖아. 면 반전. 그럼 색상 재질 적용된 게 안쪽으로 갔겠죠. 안쪽으로. 뭐 벽체를 꺼보면 여기 되겠죠. 그래서 뭐 벽체가 꺼져 있으면은 여기서 재질을 이렇게 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안쪽으로 앞면이 되고 앞면에는 요 재질이 들어가고 뒷면에는 무슨 재질? 자, 이 모델에서 뒷면 투명 처리용 재질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안쪽이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보인다. 자, 뭐 몰딩까지 우리가 그렇게 뭐 투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작업이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투명하게 안쪽이 다 보이면서 이제 다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실제 면이 다 보이니까 뭐 아주 재밌는 결과물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천장 레이어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응. 자, 면 상태로 두면은 절대 안 된다. 그룹 만들고 천장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작업할 때는 뭐 천장 레이어를 이렇게 뭐 꺼버린다든지 또 켠다든지 벽체를 꺼버린다든지 켠다든지 둘 다 끈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호가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저장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혹시 사태를 모르는 사태를 대비해서 저장. 해서 여기다 저장했던가요? 네. 튜토리얼. 음, 전 여기 이 기록이 있네요. 자, 19번. 자, 19번이 있고, 그럼 뭐 여기 뭐 뉴라고 할까요? 저장. 뭐 이름을 적으면 제일 좋겠죠. 자기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장은 수시로 자주 무조건 저장을 자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문을 만들어서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컷 오프닝을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컷 오프닝. 자, 일단 창문은 1200, 1200, 1200, 1200 렉탱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만들겠습니다. 바닥에다가 자, 렉탱글 자, 1200, 1200
자, 1200, 1200 렉탱글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이쪽으로 해도 되겠죠. 자, 일단 창 전체의 틀, 창 전체 프레임을 만들 건데 50 두께로 옵셋 하겠다. 50 두께로 F, 아이쿠, 50 엔터. 자, 안에 지우면은 이제 프레임 틀만 남겠죠. 자, 푸시풀 200. 자, 이렇게 하고 그룹 툴 다 됐죠. 물론 여기 이제 레일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제 또 3D 모델 웨어하우스 이런 데 많으니까. 자, 위에 이런 내용들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0만큼 돌출시키고 그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창문 짝을 뭐 우리가 두 개만 할게요. 이중창, 삼중창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창문 짝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100만큼 옵셋을 해주도록. 자, 근데 여기에 50만큼 이동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창문이 이 중간에 겹쳐져야 돼요. 그래서 100이기 때문에 100을 하기 때문에 50을 미리 약간 이동시켜 놓으면은 이게 양쪽 문짝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렉탱글로 자, 여기 엔더 찍고 여기는 미드 포인트 중간점 중간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요 끝이 50만큼 이동하겠다. 50 무브 끝만 50만큼 이동을 했다. 자, 그리고 F 옵셋 100. 자, 지울게요. 결국 이렇게 만들어 줬을 때 나중에 얘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딱 이 중간에 틀이 완벽하게 겹쳐져야 하는. 자, 이런 방법들도 잘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푸시풀 해서 50. 자, 해서 이건 창문 짝의 틀이 되겠죠. 이것도 그룹을 만들어 빨리. 자, 그룹을 빨리 만들어 준다. 자, 이렇게 50 돌출시켜 주고요. 자, 유리도 이제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청색 반투명 유리. 자, 유리는 두께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자, 렉탱글로 자, 미드 포인트 선택하고 자, 미드 포인트 찍어주고 자, 이렇게 오는데 자, 여기 일치돼야 되니까 위에 방향 화살표 키 눌러서 블루축 제약하고 여기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고 자, 이건 안쪽이 어디가 앞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명 재질 주면 되니까 얘는 유리 자, 청색 반투명 유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양쪽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양쪽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봐도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룹을 만들어 주고요. 유리만. 자, 그 다음 유리하고 창문 짝 틀하고 그룹으로 다시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요거 창문 배치하는 거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무브 해가지고 무브해서 요 엔드 포인트가 어디 미드 포인트에 일치시켜주고 중간점에 일치시켜주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 더 이렇게 복사되겠죠. 그럼 이게 문이 열려 있는 거고 얘를 무브해서 여기 끝에다 이렇게 가져가면 뭐 이때는 레드 방향 고정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걸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얘를 복사할 때 요 점이 요 미드 포인트에 오면 되잖아. 요 점이 미드 포인트에 오면 그렇게 하면 똑같죠. 자, 하여튼 미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됐고, 얘를 이제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여러 군데 쓸 수 있으니까요. 구성 요소를 만들어주는데, 어, 자, 이제 교재를 보세요. 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구성 요소 만드는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개방부 잘라내기를 해줘야 되는데, 개방부를 잘라낸다는 것은 면을 없애는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면을 없애려면 큰 면이 있는데 작은 구멍을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렉탱글을 그리든지 원을 그리든지 해서 면을 분할시켜야 돼요. 그리고 안쪽의 면을 우리가 딜리트로 삭제하면 되잖아요. 봐, 다시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면이 있다. 렉탱글. 여기에다가 이 벽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창문을 해야 돼. 그러면은 렉탱글을 그려서 창문 크기만큼 어떻게 면 분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안의 면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선이죠. 이 선. 이 선. 이 선이 면을 분할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에 부분을 지워주는 거는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어느 만큼 면을 지워줄까? 그 크기는 이 렉탱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즘은 3D 웨어하우스에 있는 그 이런 창문들에 컷 오프닝 기능이 다 없습니다. 지금. 지금은. 자, 렉탱글을 그려볼게요.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면만 지우는 거예요. 면만. 면만 지우고 이 엣지가 지금 여기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요 네 개의 엣지가 컷 오프닝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삽입하는 면과 일치해야 되겠죠. 면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또 면을 분할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move. 자, 이거죠. 얘를 갖다가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가운데 중간점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중간점에다가 move 시켜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거꾸로 자, 렉탱글 처음 만들 때 그냥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만들어주고 면을 삭제해주면 되겠죠. 뭐 그거나 그거나 어쨌든 엣지 상태로 있어야지 면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면 상태로 있으면 막아버리잖아. 자, 이렇게 해서 오프닝을 할 수 있는 엣지들까지 가장자리들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 지금 교재에서는 지금 얘를 가운데도 안 놓고 어디 갔지? 50만큼 내려주면 50. 그럼 이제 삽입되는 면의 위치를 이제 여기에 실내 쪽으로 50이 될 수 있죠. 실내 쪽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자, 렉탱글을 50 위치에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위에서 그려서 다 선택해서 move 50 됐죠? 이제 면만 지우는 면만. 그럼 가장자리는 남자.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 요소를 만들어 볼게요. 자, 구성 요소 만들 때 자, 메이크 컴포넌트 해서 구성 요소 만들 때 일단 연결 대상은 모두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축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축을 만들 때 이제 축에 그 레드 축, 그린 축, 블루 축 요것만 이제 정의를 잘하면 되거든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말하는 것보다는 뭐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전체 다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구성 요소 만들기. 자, 예를 들어서 뭐 미닫이 창이다. 뭐 1200, 별표 1200.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름을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만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부착을 시키고 또 컷 오프닝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연결 대상 모두가 되겠습니다. 모두. 자, 근데 지금 연결 위치가 바로 지금 바닥에 있는 끝점이잖아요. 구성 요소 축 설정.
자, 여기서 원점을 삽입점이 되겠죠. 자, 요 점으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레드는 이쪽으로, 그린은 돌려서 이쪽으로. 그럼 당연히 이제 블루는 여기가 되겠죠. 자, 이제 개방부 잘라내기만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로 선택 항목을 대체하겠다. 지금 여기 있는 얘들 뭐 대체해도 되고 아니도 대체하도록 하죠. 만들기. 왜 그러냐면 이걸 편집할 수 있거든. 편집하면은 삽입한 걸 편집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걸 편집하는 게 또 편하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구성 요소에 자, 이렇게 미닫이 창이 만들어졌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제 삽입을 하는데요. 지금 삽입하려고 하면은 밖에서부터 지금 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 자, 천장을 지금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을 끄고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도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그룹에 삽입하는 게 아니고 그룹 편집 들어가서 요 면에 삽입을 하는 거죠. 면에. 일단 삽입부터 해볼게요. 면에 삽입을 해야 된다. 클릭.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실내에서 하면은 실내로 오신 만큼 바깥쪽에서 삽입하면은 바깥쪽 실외로 오신 만큼 돌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면에다가 삽입을 짠 해주면은 오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 삽입 짠 해주면 오프닝이 생긴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그룹이죠. 그룹에다가 삽입하면은 오프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프닝은 면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면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들어가서 삭제. 그리고 지금 이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그 창호 레이어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창호 얘는 벽체 지금 이건 그 구성 요소 자체가 창호가 된 게 아니다. 구성 요소 내부의 어떤 그 요소로. 그래서 얘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지만은 클릭을 해보면은 레이어가 뭐다? 얘는 얘는 지금 방금 구성 요소로 전체를 그 창호 레이어로 바꿨습니다만은 구성 요소의 그 특성 자체가 파라메타 자체가 바뀐 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클릭을 해보면 레이어 0이에요. 레이어 0일 때 삽입했잖아. 네? 레이어 0일 때 삽입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자, 빠져나와서 나 이게 창호 레이어를 꺼버리면은 방금 여기 창호로 바꿨단 말이에요. 얘가 사라진다. 근데 얘는 남아있죠, 당연히. 창호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런데 벽체를 꺼버리면 어떻게 된다? 벽체에 포함된 구성 요소들도 벽체로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전체 구성 요소를 창호 레이어로 뭐 굳이 안 줄 필요는 없으니까 들어가서 창호 레이어로 뭐 바꿔줘도 상관없겠죠. 바꿔도 상관없다. 어쨌거나 벽체를 끄면은 같이 없어지는 거는 똑같다. 자, 위치를 좀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삽입할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약간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해볼게요.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그럼 가이드선이 필요하겠죠. 자, 가이드선 같은 경우는 지금 벽면에서 1000, 바닥에서 1100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테이프 메저 툴. 자, 테이프 메저 툴 바닥에서 1100. 자, 벽에서 1000. 이쪽에서 1000. 1200 맞나요? 맞네요. 1200 맞아요. 그럼 여기 이제 삽입점을 넣어야 되는데 클릭 이렇게 넣어보면 괜찮네. 간혹 이게 이 가이드선 이용해 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계속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 땡큐. 잘 들어왔습니다.
자, 가이드선 지우고요. 자,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확한 위치까지 맞춰서.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선 만들어 놓고 얘를 따로 이렇게 삽입점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무브 시켜주면 되겠죠. 무브 시켜줘도 오프닝은 그대로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얘는 뭐 삭제해도 되고요, 이제.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건 되겠죠. 구성 요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집. 자, 뭐 문을 무브, 창문을 이렇게 열어준다, 반쯤 열어준다. 그럼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구성 요소 변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변경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삭제해도 되고. 자, 이번엔 출입문. 아, 출입문 좀 복잡합니다. 출입문. 시간도 참 많이 지나고 있네요. 재질 색상까지 줬네. 이걸 안 줬네요, 우리가.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자, 창이 있는데 색상을 준다고 하면은 이 전체에다가 재질 색상을 주게 되면은 재질, 색상 뭐 이런 재질을 준다. 구성 요소 밖에서 주는 거는 얘만 바꾸는 거죠. 얘만 바뀌는 거. 얘는 안 바뀝니다. 자, 취소.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서 그죠?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자, 여기에서 재질을 주는 것들은 지금 디폴트가 됐지? 네. 자, 여기서 재질 주는 거는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변경이 되겠죠. 자, 빠져나오면 되죠. 자, 그래서 구성 요소 안에서 재질을 줄 거냐, 구성 요소 밖에서 재질을 줄 거냐, 그럼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 자,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출입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은 일단 출입문 틀만 만들어서 자, 출입문 틀만 이렇게 디귿자로 바닥을 넣고요. 자, 만들어서 얘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프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기 방향으로 잘 안 붙는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구멍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틀은 900에 2100 그리고 30. 자,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번에는? 네. 자, 렉탱글.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2100, 900. 이렇게. 뭐 돌려서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돌려서 그래도 상관없고요. 자, 여기서 옵셋 30. 자, 여기서 요 엣지를 무브 일치시켜 주고 요걸 삭제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세 개만 선택해서 F 옵셋 돼버렸나? 30. 다시 왜 이래? 이렇게 해서 F 뭐 30 해서 삭제 하나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의 두께만큼 이렇게 만들어주고 푸시 풀로 뭐 2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좀 100으로 했나요? 아, 푸시풀 이야기가 어디 갔지? 자, 200 푸시풀 했습니다. 200 푸시풀 설명이 여기 빠져 있네요. 이거는 면인데, 그죠? 자, 그래서 푸시풀 200 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준다. 푸시풀 하고 그룹으로.
자, 그룹 만들어주고요. 자, 일단 문짝 없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프닝을 해야 되니까 오프닝에 필요한 모서리가, 가장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엣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얘를 전부 무브해서 역시 50 내려주고 면은 삭제하고. 그럼 요 선의 엣지에 의해서, 그죠? 엣지에 의해서 오프닝이 일어난다. 음, 자, 이름은 출입문 900에 뭐 2100, 뭐 얼라인먼트는 이제 글루가 풀이잖아, 풀, 본드. 글루 투 애니. 모두에 뭐 어떤 곳에든, 뭐 모두라기보다는 어디든이 맞겠죠. 자,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자, 다 됐죠? 그룹 됐고, 자, 그룹 만들어줬고, 오프닝 선 다 있고, 자, 됐어요. 그럼 요거를 쭉 클릭을 해서, 오른쪽 버튼, 음, 자, 구성 요소 만들기. 자, 출입문, 어, 뭐, 900 곱하기, 뭐, 별표 2100. 자, 연결 대상 모두, 자, 축을 설정합니다. 축을 어디다가, 자, 오프닝이 일어나는 여기 원점. 자, 여기 레드.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린. 자, 개방부 잘라내기.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 여기에 선택이, 대체가 되겠죠. 만들기. 자, 그럼 이렇게 출입문 만들어졌고, 자, 여기다가 출입문을 역시 마찬가지 그룹 편집 들어가서 출입문을 이렇게 블루투가 되는데, 자, 이게 아까 했듯이 여기 딱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지금 끝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가 자꾸 회전이 돼가지고, 자, 그럼 이런 거다.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해서 넣어주고, 무브.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무브. 응? 안 맞나? 안 보인다? 자, 무브. 엔드. 자, 이렇게 해주면 오프닝이 일어나겠다. 오프닝이 생기겠다. 자, 빠져나오면 되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오프닝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럼 문짝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지금 만들면 되잖아. 지금 만들면.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이 됐고요. 자, 문짝은 지금 이게 그룹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프닝에 사용된 이 렉탱글 있죠. 자, 오프닝에 사용된 렉탱글하고 얘하고 간섭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그걸 그래서 분리시켜서 지금 작업해 주는 것도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문짝은 렉탱글만 그려가지고 옆으로 이동시켜서 30 두께, 30 두께 만들어 주고요. 자, 이것도 구성 요소로 만들어서 840에 2070이 되겠죠. 30, 30, 60 빠지고 30 빠지면은 음, 자, 그러면은 굳이 뭐 구성 요소 만들기까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뭐 해봅시다. 뭐 요런 개념이 요런 개념. 렉탱글.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자, 선택해서 move. 자, 얘를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빼주고,
자, 여기서 편집하는데 여기서 동시에 또 편집이 생기게 하려면은 이걸 구성 요소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오른쪽 버튼. 자, 구성 요소 만들기. 자, 뭐 출입문. 자, 출입문 문짝이다. 문짝. 뭐 출입문 문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840 곱하기 별표 207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뭐 맞춤이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응? 이건 맞춤 안 하고 뭐 개방부 잘라내기도 없고 일단 그냥 만들기. 자, 그러면 출입 문짝 이렇게 만들어졌고, 자, 얘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다가 가운데 중간점에다가 삽입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 편집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같이 편집이 이제 연동되어서 변경이 될 거니까. 자, 푸시풀. 자, 30. 자, 그런데 지금 30만 했나요? 이게 중간점으로 했죠. 그러니까 30으로 지금 했는데 30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가운데 와야 되니까 지금은 교재는 여기까지 하고 삽입해가지고 중간점을 맞춰준 거고, 자, 지금은 이미 요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밑으로 15, 위로 15. 자, 이렇게 해주면 가운데 맞겠죠. 자,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15, 15 하면 딱 가운데 지금 요 삽입점도 이게 들어가니까 훨씬 낫네. 자, 이렇게 15, 15 이렇게 만들어줬다. 자,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냥 문짝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뭐 심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편집하면서 얘는 그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짝이 실수했습니다. 실수. 잘못했네요. 이거 지우고 이 구성 요소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그래야 이쪽에도 생길 거 아니에요.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이 안에다가 출입문 문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게 방향이 틀어졌죠. 다시. Sorry. 지금 여기까지. 자, 여기서 삭제하고, 자, 얘를 복사하는 게 아니고, 이 구성 요소 안에 편집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이 출입 문짝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지금 이게 위치가 지금 이게 안 맞는 거는 구성 요소 만들 때 그 축을 우리가 변경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축을 변경을 안 해서. 다시 축도 변경해 보죠. 자, 그럼 얘를, 자, 면도 반전시켜 줄까요, 그러면? 자, 면 반전. 지금 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고요, 지금. 다시. 자, 이거 그대로 일단 넣어줄게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죠.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C를 해주고요. 편집 들어가서 구성 요소 편집 들어가서 컨트롤 V. 이것도 돌아가네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삽입을 하고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삽입점으로 기준 일치시켜 주고, 자, Q. 지금은 회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90도 회전시켜서 일단 맞춰주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비교해 봅시다. 편집 들어가서 지금 여기도 들어갔거든요. 지금 들어갔죠.
푸시풀 이제 됐죠. 15. 그다음 바닥에서 밑에서 15. 자, 그럼 일치됐죠? 그럼 여기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이 구성요소 편집 안에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얘를 회전시키면 Q 이렇게 문짝을 열어준다는 거죠. 되죠? 그럼 얘하고 얘는 지금 이 구성 요소 안에 편집이기 때문에 배정이 되지만 이 문짝 구성 요소 내부에 편집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정말 얼빵한 각도로, 그죠? 문짝을 이렇게 아주 뭐 이상한 각도로 이렇게 열어도 내가 여기서 편집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 연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작업했는 겁니다. 문짝을 지금 반대로 할까요? 자, 이거를 Q. 자, 이쪽에서 회전시키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열어주겠다. 그래서 뭐 90도 열어도 되지만은 살짝 이렇게 애매한 각도도 괜찮다. 자, 그래서 90도 일단 하겠습니다. 하기는 90도 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각도에서도 상관없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회전되어 있지만은 나는 편집은 여기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다 이제 반영이 되니까. 이럴 것 때문에 이 구성 요소들을 다 분리해서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은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디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결론을 보면은 이렇게 세 등분 하는 거예요. 세 등분. 자, 세 등분 해주고 이렇게 홈을 만들어 주는 거죠. 띠를. 자, 이거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지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10만큼 요것도 20이 되겠죠? 천천히 따라 해봅시다. 자, 윗면을 120 간격으로 오프닝 옵셋하고 그 다음에 10만큼 또 옵셋을 해주고 이거는 그때 그거하고 똑같아요. 오두막집 만들 때 창호 프레임 만들 때 이 띠의 두께를 동일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론은 20을 만드는 건데 10만큼씩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편집 들어가서 F 옵셋. 자, 120 먼저 해주고 자, 여기서는 20이지만은 안쪽에 세 등분 한 다음에 또 옵셋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만큼만 옵셋을 시켜주는 거죠. 10만큼만.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모서리 하나만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나누기, 디바이드. 그럼 이렇게 몇 등분 할 거냐가 나옵니다. 그럼 3등분 클릭. 자, 3등분 해주고 라인 도구로 이렇게 가면은 엔드가 잡히겠죠. 자, 그린 방향으로 분할. 여기도 엔드가 있겠죠. 그린 방향으로 분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3등분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고. 자, 여기에서 F, 옵셋 10.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레이저 도구로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러면은 20, 20 똑같이 되잖아. 자, 이렇게 홈을 만들어 준 거고요. 자, 이제 푸시풀 얼마? 10 내려주면은 이렇게 문짝이 만들어지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내가 좀 신경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론 이제 스케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무브를 이용해서 그럼 요때 얘, 얘, 얘가 같은 방향 무브잖아. 자, 이렇게 해서 무브 10만큼 됐죠? 그 다음에 요 모서리가 요거 너 같이 또 무브 이 방향으로 10 됐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생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 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너 해서 자, 무브 요 방향으로 10. 그다음 요 모서리, 이 모서리, 이 모서리. 자, 이 모서리가 무브 10. 됐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만한 경사를 가지는 돌출 부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되지만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꺼번에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면들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다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쪽 면은 자, 요거 그대로 다 복사해서 다 복사하고요. 자, 다 복사하기 전에 이 면을 삭제하겠죠. 삭제. 자, 삭제해주고 다 복사해서 자, move 복사 한 칸 밑으로 이렇게 복사해 주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요 선은 필요 없겠죠. 요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move 복사 좀 띄웁시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복사했죠. 자,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플립 대칭 이동 자, 블루 축으로 해주면은 방향이 딱 뒤바뀌겠죠. 블루 축으로. 그럼 아까 면 지우고 했는데 겹치면 되잖아. 어차피 면이니까 하나로 그냥 합쳐지겠죠. 이렇게 가져와서 클릭 해주면은 어쨌거나 이제 면과 면이 이렇게 겹쳐지면은 하나로 간섭이 일어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뭐 미러 해도 되는데 그냥 플립 시켜주면은 되니까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문짝을 만들어줬다. 앞뒤가 똑같은 문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손잡이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구성 요소인데 문짝이 다 됐으니까 이 문짝은 그룹으로 안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책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네요. 이렇게 문짝 전체에 복사해서 플립을 시켜줘서 지금 여기서는 또 파랑축이 파랑축 원래 파랑축 맞죠? 자, 헷갈리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합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그룹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레퍼런스를 좀 참고해서 손잡이들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들어갈 부분이 120이니까 뭐 반지름 한 50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손잡이는 일단은 음,
가운데 넣어줄까요? 가운데? 물론 좀 가운데보다는 좀 낮습니다. 낮아요. 딱 가운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전체가 2100이니까 한 900 정도? 인체 치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손잡이에 뭐 검색해 보자. 그러면 궁금하면은 검색. 자, 손잡이 높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 친절하게 딱 줄자를 이용해서 재봤네요. 딱 900이단 말이에요. 900. 네? 그래서 뭐 손잡이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을 거고, 뭐 제일 이제 뭐 우리 무난한 게 이런 거죠.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높지? 너무 높은데 위에서부터 쟀나? 음. 자, 이런 게 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손잡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면 모양이 있으면 일단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것들, 뭐 만들기 어려우면 이런 거 좋죠. 이런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고, 뭐 이건 너무 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손잡이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음, 그래서, 자, 손잡이, 뭐 방문, 손잡이. 뭐 치수? 뭐 이렇게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보급형, 예, 쇼핑까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도면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음, 자, 이거는 자, 캡 지름이 75mm입니다. 75mm 캡 지름이 자 75mm니까 뭐 80mm 하고 이제 뭐 일단 대충 모양만 우리가 비슷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뭐 아니면 이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따서 그려도 되고. 자, 그러면은 900이 높이니까 자뭐 테이프 메저 툴로 900.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중간에 놓겠다면은 여기서 뭐 120이니까 60. 자, 서클 40. 뭐 이 정도면은 일단 뭐 캡의 형태가 됐고, 자, 이거를 회전시켜서 만들면 되니까요. 회전시켜서. 자, 렉탱글. 자, 렉탱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자, 바닥은 40이고, 높이를, 80까지 해볼까요? 80까지? 일단은, 어, 40, 80. 뭐, 이 정도 일단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클, 서클을 뭐, 한 이 정도. 조금 더 밑에 할까? 서클을 한 이 정도? 아니면은 위에 좀 잘려나가게, 아예 잘려나가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그려주고, 뭐 라인을 이쯤에서 이제 손잡이 목이 되겠죠. 목이 너무 두껍나? 이렇게 블루 방향으로 내려와서 약간 기울어지게 캡을, 물론 이제 라운드 되고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무시하고 이렇게 그려봤다. 지우고, 지우고, 뭐 지우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 경로가 되고 팔로미 따라가기 돌려버리면 뭐 끝나겠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이 정도만. 자, 이 정도만 해주면 되고, 지금 얘는 근데 이제 그 경로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 밑에 면이 없을 거예요. 자, 무브
복사. 그룹으로 할까요? 그룹부터 만들까요? 네, 그룹 만듭시다. 그룹 만들고, 자, 무브, 복사, 밑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놓은 다음에 플립, 대칭, 뭐, 블루로 하면 되겠죠. 이 바닥이 없죠. 자, 그 다음 무브, 자, 이쪽에 한 점 찍고, 자, 블루 방향 고정해서 여기, 엣지 일치시키면은 딱 붙겠죠. 이렇게. 뭐 이게 다다. 예, 예, 예. 자, 가이드선은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여기 다 적용이 됐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됐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잠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다 디테일하게 안 그렸습니다만은 뭐 그리면 되겠죠. 뭐 그릴 줄 몰라서 안 그린 게 아니니까. 자, 그려 보세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은 조금 더 예쁘게 이런 모양들 다 만드는 연습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까지 만들어주고 뭐 색상 재질도 좋네요. 색상 재질 주지 뭐. 구성 요소 안에서 주면은 모두 적용되겠죠. 구성 요소 안에서 자, 재질을 이렇게 주면은 자, 이렇게 다 적용이 같이 되겠고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메탈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이거는 뭐 구성 요소로 안 만들었으니 이것도 사실 구성 요소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적용해서 같이 적용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진짜 FM을 한다면은 이 손잡이도 구성 요소로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기에도 색깔 조금만 다르게 할까요? 더 진하게 할까? 이렇게 진한 것보다는 지금 스케치업에서는 좀 진한 것보다는 밝은 색깔 재질을 주는 게 좀 그래도 보기가 좋습니다. 시커멓게 나오는 게 좀 그래서 자, 그래서 다르게 한번 색깔도 줘봤고요. 문틀은 자, 그래서 뭐 다 됐네 이렇게. 자, 창호 레이어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고 사실 이것도 창호 레이어 지금 여기서 바꾸는 건 별 의미 없는데 이거는 복사했으니까 봅시다. 클릭하면 얘가 무슨 레이어다? 얘의 0번이죠. 자, 빠져나오고 클릭을 했다. 왜 0번이죠? 창호 레이어로 바꿨다. 자, 이 구성 요소 안에 들어가면 얘는 레이어 0번이에요. 이게 구성 요소에서 반영되는 결과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창호로 바꾸면은 이건 어때요? 여기서 레이어 0번이죠. 자, 여기서 창호로 바꾸면 바꿨죠? 그럼 이거는 이 출입문 전체 구성 요소에서 변경된 거니 구성 요소가 편집된 거니까 당연히 아니네. 아닌가? 이건 아니겠다. 그렇네요. 복잡하다. 창호가 복잡한 거예요. 레이어가 복잡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성 요소 안에서 변형했으면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됐겠죠. 어쨌든 뭐 최종 그 구성 요소 자체가 이렇게 창호가 되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다. 얘는 뭐 삭제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고요. 지금 안에서도 또 이건 창호 됐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컷 오프닝하고 이런 어떤 문짝들을 만들어 줄 때, 이런 문짝들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여기 이렇게 뭐 평범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작업을 좀 쉽게 해줄 수가 있겠다. 이게 만약에 이 문짝이 Q 뭐 이런 식으로 뭐 15도 이렇게 꺾였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그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겠죠.
물론 이제 뭐 UCS 이 축을 변경해가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는 여기서 작업하고 결과는 여기 반영이 된다. 자, 이게 구성 요소의 또 뭐 장점 중에 하나라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가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걸 1, 2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구를.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1부, 2부를 나눠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